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권력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차장과 부장급인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검 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모두 662명을 승진 전보한 역대 최대 규모 인사입니다. 입법 예고된 일선청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이 반영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권력사건 수사 검사들은 대거 자리를 바꿨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은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두 통상적인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전면 교체되는 등 일선청 지휘부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모두 여성으로 임명됐습니다.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른 부임 일자는 다음 달 2일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시킨 균형 인사라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한 자리에서 적재적소 인사를 했다면서 전체 인사에 있어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회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SNS에 이게 문제인식 공정이라는 글을 올리고 권력 비리와 맞서 싸운 검사들은 학살 인사, 권력에 아부한 자들에게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9월 초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연기를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은 수용 의사를 밝혀 큰 충돌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현행 당원 당규대로 대선 경선을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연기를 주장하는 최고위원도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다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초 6명만 남기는 컷오프를 하고 9월 5일까지 본 경선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경선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안 될 경우에는 대선일 180일 전인 9월 10일 단일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최고위원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회의를 마치기 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 의결은 이뤄지면서 충돌은 일단 막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이해찬 전 대표와 문희상 전 의장 등 고문단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것이 100%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각자가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경선 연기를 강하게 요구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은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론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 박용진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은 이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며 권 여사님께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봉화마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정당 간 대립 속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예를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이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옮겨간 15비행단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고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날 국방부로 사망 사실을 보고하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른 수사 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고 이중사에 대한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 중인 4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된 노준이와 노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심의합니다. 이들은 직무유기와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노준이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게 특각법상 면담 강요 혐의도 추가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심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사 유족 측은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옮겨간 15비행단 간부 4명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를 옮긴 것인데 그거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신들의 부하를 모아놓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인원이 오니까 잘해주자. 그거를 어떻게 잘해주자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늑장 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안팎에만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주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종안은 다음 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전 국민 소비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만큼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겁니다. 당정은 소득 하위 70%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카드 캐시백을 해주는 정부안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민주당 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의 현금을 지급하고 상위 20%의 카드 캐시백을 주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80% 확정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된 곳은 현재 이 시간까지는 없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연일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급식 차원하고 지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린 거하고는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소득이 9만 불 이상인 고소득층에는 지급을 안 할까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재난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제 더 좋은 미래 모임과 20여 명의 의원이 각각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민평년 소속 의원 40여 명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소비장려금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는 이번 주말 고위 당정을 거쳐 다음 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225만 7,200원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 제시가 유력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찾는 수요는 석 달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6.9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달 첫째 주 107.8까지 올라갔던 매매 지수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넘어 200에 가까울수록 사겠다는 심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남권 매수 심리는 105.1을 보이며 전주보다 1.2포인트 떨어졌고 강남 3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111.5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급 지수는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10.4로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에서 200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11월 130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세 수급 지수는 올 4월 넷째 주 103.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오르는 추세입니다. 노원구 등이 속한 동북권과 반포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동남권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와 인천도 전세 수급 지수가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지지 기둥이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일하고 있던 건설 노동자 51살 A씨가 추락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을 연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트럭에 실린 H빔이 쏟아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은 오늘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코로나19 등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각군을 대표하는 참전 용사들이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합니다. 뒤이어 태극기와 유행기, 22개국 참전국기가 모습을 드러내며 기념식에 막이 오릅니다. 70여 년 만에 공적이 확인된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24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행사는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6.25 전쟁 기념식이 보훈처로 이관된 1994년 이후 처음입니다. 치열했던 임시 수도 1129일을 기억하고 국난 극복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임시 수도 청사와 부산항 일부두 등 피난 수도의 기억을 간직한 장소 6곳을 배경으로 공연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오늘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1129일 동안 오직 나라를 지키는 영광에 살았던 참전 영웅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6.25 참전 유공자회 등의 주관으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으로 국군과 민간인 160여만 명, 그리고 유엔 참전장병 15만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월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백신 1차 접종이 국민 30%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자체 접종도 실시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4명으로 4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동복지시설과 경기도 어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수도권 확진자가 국내 발생 환자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을 방역 현장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시행되는 만큼 긴장감 완화로 인한 방역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백신은 지금까지 1,519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인구 대비 접종률은 29.6%로 집계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20대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접종을 끝으로 상반기 주요 접종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사회 필수 인력 중에 예약 대상에서 누락된 11만 명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다음 달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협의해서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고 계획된 일정대로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삼성전자 등 사내 부속 의원을 갖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이르면 7월 마지막 주부터 자체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업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백신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접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 접종도 일반 국민처럼 나이 순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열흘 뒤에 숨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밤 10시쯤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32살 A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오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숨지기 10일 전인 지난 11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 공관들이 다음 주부터 국내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시작합니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과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총영사관 등 주미 공관들은 오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서류 발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입니다. 직계가족 범위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의 하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달 초 한 자릿수에 그쳤던 이스라엘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70% 정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오늘부터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집단 면역 달성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이스라엘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125명에서 22일에는 110명으로 줄었지만 23일 다시 1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초 한 자릿수에 그쳤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מבאס, בעיקר מבאס, מכעיס, חבל, רק התחלנו את הקיץ, יצאנו מזה, מיותר, נורא. 특히 신규 감염 가운데 약 70%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로 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방역이 다시 강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방역당국은 또 지금의 해외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며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에 입국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절반 이상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선언한 이스라엘 군 내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이자 측은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감염된다고 해도 중증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졌고 입주민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양 기자입니다. 한밤중 아파트 건물 한쪽이 10여 초 만에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발코니 부분부터 뜯겨나간 듯 건물 절반이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1시 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인근의 12층 아파트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136가구 가운데 해변에 접한 55가구가 무너졌습니다.
My nephew was here with wife and 3 small children, 2, 6, and 9. It's unbelievable. 현지 언론은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으며 붕괴 건물에 사는 99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대다수 거주민들이 잠을 자던 때라 인명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은 잔해 더미에서 약 40명을 구조하고 80개 팀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When we look at the rubble across the street, it's possible that there may not be any survivors or many, but I remain hopeful.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붕괴 아파트는 만 40년 된 아파트로 올해 안전점검을 앞두고 녹슨 철근 등 대규모 보수 작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0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상습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행동을 확인할 경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아버지에게 안겨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0대 여학생. 학생의 몸 곳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경찰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어머니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라고 진술한 어머니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119 신고는 왜 늦었는지 등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이 왜 때리셨나요? 학대는 지속적으로 하셨습니까? 119에 신고는 왜 늦으셨나요?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는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반쯤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행동을 확인할 경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도착한 뒤 2시간여 동안 119에 신고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자녀들은 친척집에서 지내며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로 변한 강원도 춘천을 찾아와 병원을 세우고 60년 넘게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에서 온 수녀들인데요. 오늘 춘천에는 이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제작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1955년 강원도 춘천의 중림동 성당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만연했지만 당시 춘천엔 병원 하나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아일랜드의 성 골룸반 수녀회가 돕겠다며 2억 마리 낯선 땅 춘천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성 골룸반 의원을 세웠고 2004년에는 호스피스 병원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2011년 성 골룸반 의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료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구나. 내가 간호사로서 주사 하나 찔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밖의 소양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성 골룸반 의원이 문을 닫은 지 올해로 꼭 10년. 아일랜드 수녀들이 베풀어준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제작됐습니다. 아이를 진료하는 수녀의 모습 아래 70여 명의 수녀 이름이 아로 새겨졌습니다. 기념비는 소외된 이웃과 남은 삶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 의미가 담긴 수녀의 종신서원 반지를 형상화했습니다. 의료봉사에 소임을 다한 수녀들은 앞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또 다른 봉사의 길을 걸을 계획입니다. 도와주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함께했던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했던 친구들, 그렇게 기억되는 걸 수녀들이.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넘어서며 전일에 이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한 끝에 기관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74포인트 상승한 3,302.84에 코스닥은 0.49포인트 내린 1,012.1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둔 인프라 투자 계획에 상원 의원들이 합의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확정 지은 이마트가 5% 넘게 급등했고 금융당국이 은행권 배당 성향 제한을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주가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또 해운업계의 선박 부족 및 운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해운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6개월만 제한받게 되면서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20전 내린 1,12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주로 소나기 구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조금 전 3시 반쯤에는 강원 중부 산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아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중부와 남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남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에도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과 대구가 19도, 청주, 광주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청주가 27도, 대구 28도, 광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부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대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도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호남 동부 내륙, 영남 서부 내륙, 그리고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오후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